아, 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책 리뷰고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또 말을 잘 하는 법, 그러니까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 모든 컨텐츠,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이 제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거고요. 대단한 어떤 의미나 어, 목적 그런 게 없고 제가 그냥 말을 하는 연습을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더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여기에 또 나와 있더라고. 이 책에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항상 책을 읽으면 여기 포스트잇을 표시를 해뒀는데 다 읽고 나서 항상 모든 책을 다 이렇게 읽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둔 부분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줄 정도를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혹은 좀 다시 읽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읽고 바로 다시 표시했던 부분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번 쓱 읽고 다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모든 내용이라기보다는 어찌됐거나 한번 1회독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면 조금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르게 한 번 더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거에 플러스 여기에 대한 코멘트, 주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표시한 부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석 따라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 읽고 제가 좀 재밌게라고 할까요? 좀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들을 공유를 이 영상에서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 책에 나온 부분을 하나씩 같이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머리말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먼저 첫 장에 지금 당신이 가진 가장 값진 자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이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을 효과적으로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네, 이 책이 거의 2008년도에 쓰여진 책이니까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잘하는 거는 사실 시대나 세대가 변하더라도 그 기준이라던가 이 그러니까 말 잘하는 그 기준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옛날에 뭐 고대 시대에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현대에서도 말을 잘할 거란 말이죠. 어디에 데려다 놓든. 그래서 사실 이분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니라 어쩌다가 알고리즘에 떠서 스피치 강연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그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그 뒷조사를 또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고 이런 책도 썼구나. 그리고 그런 책들 중에도 말하는 어떤 스피치에 대한 책이 있네. 그리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말하는 연습을 책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이론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무작정 말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걸쳐 정립해 놓은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되게 정가가 13,000원인데 알라딘 중고에서 한 2,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송비 포함하면 한 5,000원 언저리에 구매를 해서 아주 그 이상의 몇 배의 값어치를 했다. 무슨 말 하고 있었죠? 아무튼 이 첫 머리말부터 너무 마음에 든 거죠. 가장 값진 자산은 생각인 건데 요즘에 AI가 대중화되면서 생각을 외주화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을 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해줘 라는 식의 AI에게 부탁을 해버리는
모든 내 생각을 깊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물어보면 얘기해 주거든요. 대중적인, 평균적인, 가장 적합한 효율적인 대답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일을 점점 없어지는 건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로 그 생각하는 능력을 잃으면 안 된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거는 대화해 보면은 알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들의 생각을 그냥 빌려와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을 효과적으로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명 메시지,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효과적으로 딜리버리,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혼잣말이 아닌 이상은 듣는 사람, 청중, 오디언스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들한테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것까지가 발화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런 대단한 생각,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상대방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내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말을 이해 못한다고 답답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이해가 잘 되도록, 그리고 내가 진짜 100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100 그대로 최대한 손실 없이, 오해 없이 딜리버리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별 모양을 생각했으면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최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그 트레이닝을 저는 이 지금 유튜브 영상 촬영, 셀프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내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나 이미지나 어떤 구조,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상 내 입으로 내뱉게 되면 너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어떤 원대한 그 생각에 비해서 막상 내가 생각해도 내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무 초라할 때가 있어요. 막 어버버 거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고쳐보고자 하는 지금 이 영상도 과정이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핵심은 요겁니다.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대목에서 중요한 거는 딜리버리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생각도 중요한 자산이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피치의 목적은 18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스피치의 목적은 설득이다. 말하는 이의 임무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자극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곧 그들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에는 설득이다라는 건데, 그쵸? 우리가 모든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는 설득의 구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다른 사람과,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면은 결국에는 내 의견대로 내 의견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 의견을 밀고 나가고자 한다면은 분명히 설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되게 매끄럽게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말하는 스피치인 것 같고, 단순히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납득하게 만들고, 그 납득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들이 직접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건데, 아마 이분은 강연을 많이 다니셔서 강연에 이런저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단순히 말을 듣고 끝내지 말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피치에는 목표가 있다. 내 스피치가 끝난 후 누군가가 청중에게 이 연설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앞으로 생각이나 행동을 어떻게 바꿀 예정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길 원하는가? 항상 뭐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이런 식의 구조, 목표, 목적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랄까요? 뭐 회사에서나 업무할 때나 내가 진짜 목적이 있는 스피치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설득을 해야 된다거나 대표적으로 뭐 세일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럴 때는 내 목적이 명확하게 있고 세일즈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이 대화하는 것들이. 뿐만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어떤 스피치라는 걸 할 때 항상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도 메시지를 그래서 하루 딱 하나를 메인 핵심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아마도 말을 잘하는 방법이 되겠죠. 왜냐면 그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목표가 명확하게 있으면 청자가 내가 청자와 청자의 목표가 그게 일치했을 때 이 대화가 좀 더 매끄러워진 거죠. 왜냐면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도 그쵸. 말을 할 때도 이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내가 막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은 막 삼천포로도 빠지고 막 이상한 다른 얘기도 하고 막 옛날 얘기도 했다가 하지만 내가 목적이 명확하게 있으면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게 되더라고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은 이게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막 뭐 학부 때 얘기한다던가 내가 뭐 초등학교 때 얘기한다던가 막 옛날에 막 여름 휴가 갔다 온 얘기를 한다던가 하더라도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라고 생각을 들면서 내 목적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었지라는 게 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말이 계속 꼬이고 있는데 목적이 명확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 약간 나침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목적이 명확하게 있으면 좋은 거죠. 세일즈라면은 정말 이제 상대방에게 판매를 이끌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설득을 해야 된다라면 상대방이 설득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 아무튼이란 말도 잘 쓰면 안 되는데. 자, 다음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학습된 것이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갖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 성인이 된 당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정적 강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 모든 두려움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버리는 일 역시 가능하다. 이게 참 위안이 됐습니다. 두려움은 학습된 것이다 라는 말이 우리가 두려움을 일상에서 또 다양하게 느끼잖아요. 뭐 남 눈치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행동했을 때의 그 창피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학습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좀 놀린다던가 아니면 좀 비웃는다던가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내 행동을 다시 조정을 좀 고치고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수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 어떤 공포심인 것 같아. 내가 남들과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걸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라고 계속 자기 의심이 있잖아요.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통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요즘 친구들이라고 하면 좀 더 그렇긴 한데 점점 더 그런 것 같거든요. 남들 앞에서 말을 점점 못한다,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는데 당장 현실에서 일상에서 1대1로 혹은 이런 소규모의 그룹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은 되게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게 잘 우리나라가 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뭔가 정답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내 이야기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 말이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쁘면 어떡하지? 상대방에게 좀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말을 아예 그냥 안 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포비아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포비아까지 생기는 것 같은데 현대에서. 근데 그것 또한 어찌됐건 학습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포비아, 모든 포비아들이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어렸을 적에 어떤 경험, 결핍에 의해서 부정적 강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건데 위안이 됐습니다. 학습된 거기 때문에 다시 다른 학습으로 덮었을 수가 있다. 기존에 내가 두려움을 느낀 것들을 좀 벗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말을 하는 게 두렵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말을 잘하려면은 말을 안 하고 말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뭐 강도의 차이지만 계속 이렇게 두들겨야 된다. 이게 두려워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계속 각인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괜찮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걸. 그러려면은 주변에서도 많이 환경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발음이 틀릴까봐 두려워해. 그래서 말을 아예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두거나 아니면 이런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열려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내가 영어 막 공부를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영어 발음이 틀리건 뭐 문법적으로 틀리건 아니면 좀 내가 억양이 좀 이상한 발음을 하건 그들은 응원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쟤 뭐 영어 개 못하던데 영어 뭐 발음이 어쩌고 이러면서 비웃고 깎아내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더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변에 내가 이런 환경을 잘 둬야 된다. 두렵지 않도록 주변에서 좀 응원이 필요할 때가 있다. 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목소리에 에너지를 담아라. 훌륭한 스피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에너지다. 스피치는 때로 열정적인 대화라고 표현된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진행되는 대화라는 말이다. 결국에는 제가 요즘 에너지라는 키워드에 빠져 있어가지고 에너지로 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편인데 여기서도 에너지가 나와서 좀 반가웠고,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를 간과합니다. 에너지로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신감 있는 그 태도에서 설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왜 있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 있어 하지? 뭐 있나 본데? 얘 진짜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설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A는 B니까 B는 C거든? 그럼 A는 C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야, 너 이렇게 당연히 맞지 않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아. 라고 설득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런 삶에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너무 잘 보여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너무 확신에 찬 그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스피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는 게 에너지라고 하는 게 좀 놀랍고, 에너지로 압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줄 것인가, 이 대화, 내 스피치, 내 어떤 스피킹으로 어떤 에너지를 줄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무대 위에서는 직업을 가진 배우나 오페라 가수들은 한 번에 3가지 공연을 한다. 첫 번째는 처음에 의도하며 연습했던 공연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대중 앞에서 하는 공연이다. 세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고 생각하며 되짚어보는 공연이다. 말하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도 딱 이 이유거든요. 제가 어떤 영상을 찍어야겠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떠올려 보는 게 첫 번째 어떤 스피킹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고 있는 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업로드를 하고 뭐 강단이 해주는 그런 피드백이라던가, 저는 제 영상을 다시 보진 않지만 어찌됐거는 이렇게 찍고 업로드를 하고 나서 다시 그때 내가 말을 했을 때 떠올리면서 이때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때 이런 말을 하면 더 좋았겠다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뭐 따로 정리를 해줘 않더라도 그게 그 자체로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아요. 몸에 박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공연, 이거는 업로드, 발행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세 번째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영상만 이렇게 찍어놓고 올리지 않는다면은 뭐 영상 이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업로드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업로드까지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완전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해야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로드를 해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완벽이라는 그 허상을 쫓으면서 고치기만 반복하다 보면 세 번째 공연을 할 수 없다. 사실 이 세 번째 공연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단순히 말을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물론 사람들이랑 직접 말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혼자 뭐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카메라를 켜놓고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찍고 나서도 피드백을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이 세 번째 공연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연습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직접 뭔가 발행을 해야 된다.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글을 계속 고치다 보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내가 뭐 일주일 걸려서 쓴 글도 시간이 며칠만 지나고 나면은 막 너무 꼴 보기 싫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발행물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내가 더 그게 촌스러워 보일 정도로 많이 나아졌다라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사실. 이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 7번째는 누군가 당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의 말에 곧바로 반박하지 마라. 꼭 반대해야 한다면 제3자의 반대를 사용하라.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흥미로운 의견이군요. 하지만 누군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당신의 의견에 반박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중압감을 없애주어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모든 대화에 사실 적용되는 말인데, 대화에 있어서 제가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초장부터 내가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가 틀렸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방어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공격과 방어의 구도가 되거든요. 대화의 어떤 이 자리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공격과 방어는 사실 토론에서 하는 거지. 이런 일상에서 남들을 설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절대로 반박하지 마라. 상대방의 말에 아니라고, 최소한 처음부터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아라. 일부분은 공감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어떤 의도라던가 어떤 일부분, 내용의 일부분은 최소한 공감하고 이해할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제 이야기를 얘기한다던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반박을 하더라도 내가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허수아비를 세워가지고 반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팁이죠, 사실. 근데 일상에서 말하는 습관을, 아니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이거잖아. 아니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되잖아. 이거 굉장히 사실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면서도 이거를 상대방이 의식하진 않지만, 의식하지 않더라도 되게 방어적인 태도가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인식이 생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말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물론 가끔씩 지금도 나오긴 하지만 그걸 많이 고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반박부터 하려고 하는 타입, 그런 태도. 그리고 8번째는 강렬한 발언을 한 뒤 질문을 던져라. 대단히 흥미로운 심리적 현상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질문을 받으면 그에 반응하도록 길들여져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 어떤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질문에 대답한다. 설령 입 밖으로 답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질문을 던지고 몇 초간 청중에게 그 질문을 생각할 시간을 주면 당신은 청중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게 되고 또 그 질문을 대답하는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마련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게 아닌 게 뭐냐면, 누군가가 뜬금없이 그냥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생각을 할지를 좀 리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를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 내가 어떤 질문을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상대방의 어느 방향으로 대답이라던가 어떤 생각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스스로도 항상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상대방한테 질문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리드하는 거는 결국엔 질문이거든요. 질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까? 항상 이게 화두를 던질 때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좀 생각에 균열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생각하면서 납득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과 납득의 차이는, 설득은 어떤 외부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이해가 됐다라는 거고, 납득은 내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맞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스스로 결정했다, 스스로 납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 그게 긍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설득보다 납득을 시켜야 한다라는 건데, 그 납득도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거 설득에 대해서 좀
파보신 분들은 너무 공감을 할 겁니다. 설득은 의미가 없습니다.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나는 요 정도고, 뭐 실질적으로 어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뭐 어떤 순서로 어떤 순서로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노하우, 꿀팁, 어떤 식으로 어떤 메모를 하는지, 이런 경우도, 이런 어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실용적인 어떤 이 방법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사실 여기서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이 책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말을 절어버리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그래서 마무리 일단 하겠습니다. 황급히 꺼보겠습니다.